네, 정자 여러분.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최근 주가가 좀 요동을 쳤죠. 요동을 친 G3BNT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은 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려운 역인데요. 최근에 G3BNT가 이틀 급등한 후에 하루는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한 이유는 뭐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제 카페 다들 아시죠? 그 네이버에 사태민 치시면요 제 카페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전부 제가 만든 이 자료들인데요. 네. 자, G3BNT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회사 이름은요, G3BNT입니다. G3BNT. 네. 네, 그래. G3BNT.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G3BNT. 자, 바이오니까요. 실적은 볼 거 없고요. 핵심은 이 회사는 NRDO 모델이다 하는 거예요. No Research Develop Only.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박사급 인력도 가지고요. 물질 찾고 신물질 개발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이미 있는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우리가 들여왔어. 라이센스 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임상을 해서 예쁘게 포장한 다음에 글로벌 제약회사한테 다시 라이센스 아웃하는 이런 회사들이 부강약품도 그렇고요. 브릿지 바이오도 그렇고 사실 중소제약사들은 이런 것들이 바이오 제약사들은 이런 게 맞죠. 박사급 인력 수십 명 두고 그래 인건비 더 가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자회사들을 둬가지고 자회사마다 물질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젠트리, 리너스 테라퓨틱스, 오블라터 이게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OKM007 하고요. 그래서 선진국 회사들은 요즘 이런 식으로 하죠. 각 물질마다 자회사를 만들어서 각자 만들도록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미국에다가 자회사 세 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하고 있다. 좀 세련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젠트리가 RGN259 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너스 테라퓨틱스가 RGN137일 겁니다. 그래서 각각 물질들을 각각 개발하고 있다. 핵심 물질은요, 사이모신 베타4라고 해서요. 여기 이제 단백질의 근원이라 그럴까요? 그게 아미노산 아닙니까?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한 걸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50개 이상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이모신 베타4라는 그 물질이 펩타이드가 세포 이동도 촉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염증도 없애고 조직도 복구하고 재생하고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신약으로 쓰는 건데요. 지금 하는 건 아까 위에 말했듯이 안구건조증, 스포슴, 표피박리증 밑에 설명드릴게요. 교모세포증 이런 것들이 다 임상이 제법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하는 게 안구건조증 치료제인데요. 안구건조증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지금 세계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한 게 레스타시스하고 자이드라 두 개입니다. 둘 다 항염증 그래서 단일 기전이죠. 항염증만 하고 있는 거, 염증만 치료하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약효를 정말하는 사인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사람들이 눈에 넣어서 각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느낌이 찜찜해요.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각자 주관적 느낌, 심포텀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라이즈 3 임상 3상에 그래서 이 주관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임상을 3상을 세분하게 합니다. 3상에 어라이즈 1, 2, 3인데요. 어라이즈 1은 한 300여 명, 319명인가 했고요. 어라이저 2는 한 600명 정도 했습니다. 600명, 609명인가 했고요. 어라이저 3는 7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병이면 11월 9일에 투약이 완료되고 2주간 투약이기 때문에요. 12월부터는 그다음 스타디 컴플리션이라고 미국의 국립보건원에 보면요. 미국에서 임상하는 회사들이 임상 상황을 쭉 온라인으로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타디 컴플리션 해가지고 최종 정보 수집 단계까지 12월까지 마치게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상은 다 거의 끝났다. 그래서 2021년 탑9은 이게 핵심 뼈다귀를 발표한다 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3상 다 끝나고 핵심 뼈다귀 발표하면 라이센스 아웃도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뭐 당연히 FDA의 신약 허가 신청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한 7천억 대니까요. FDA의 문 앞에 있는 회사가 시총 7천억이다. 좀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이 회사는 재밌네. 글로벌 데이터라고 해서 좀 나름 글로벌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요. 일찌감치 올 6월에 리포트에서 그래서 안구근 저쪽에 이제 레스타시스 자이드라가 있는데 얘들보다는 그 사인도 좋고 심프텀도 좋은 우리 RGN259가 2022년부터 제일 매출이 클 거다. 이렇게 이미 전망을 해놓고 있어요. 그만큼 결국은 차이점은요. 이 레스타시스나 자이드라나 말씀 항염증 단일 기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염증인데요. 이 RGN259는 항염증 플러스 조직 복구 이런 것까지 하는 복합기전이라는 측면에서요.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이미 예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삼상 어라이즈3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요. 말씀드렸죠. 어라이즈2에도 600명 했어요. 600명 해서 좋아서 어라이즈3에서 700명 했으니까 이미 앞에 어라이즈1 할 때 319명이라 치시죠. 그래서 300명, 600명 해서 이게 좋은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엔드포인트로 잡아서 어라이즈3를 했기 때문에 어라이즈3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삼상을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실패입니다. 뭐 이렇게 갈 만한 성격은 아니다는 거죠. 이미 600명에서 멀쩡했는데 700명 한다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유리한 것만 뽑아내는 능력이 생겼겠죠. 그래서 삼상이 기대가 되는데 그럼 약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노바티스가 이 자이드라는 안구건조 정치를 원래 이스라엘의 샤이어사 거였어요. 이 샤이어사를 일본 닭게다가 인수를 했습니다. 하니까 묻어 넘어온 거죠. 그래서 닭게다가 이 자이드라를 노바티스에 53억 달러에 2019년 5월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자이드라가 연간 2018년 매출이 한 3억 8,800만 달러였으니까요. 그래서 약 가격은 우리가 연간 매출의 한 13이나 14를 곱하는 게 그 약의 가치다. 이렇게 보면 53억 달러면 6조가 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신약 시판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RGN259가 지금 자이드라보다 더 나은 기전으로 기대받고 있는데 지금 G3BNT가 시총이 한 7천억대다. 이건 상당히 좀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RGN137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는 거는요. 선천적인데요.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물집이 피부에 물집도 생기고 잘 안 낫고 그래서 보통 그 중증 환자들은 10세 이전에 사망하는 아주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약을 개발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뿐입니다. 그게 개발하기 왜 힘들었냐면요. FDA가 이전까지만 해도 이 엔드포인트를 컴플리트 힐링 완전 치유가 안 되는데 완전 치유는 이거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점을 해버리니까 안 됐는데요. 그래서 FDA의 가이드라인은 이제는 파셜 힐링으로 부분적으로도 도움되면 약 해줄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상을 계획 중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것도 삼상 들어가겠죠. 스포성 표피 박리증 RGN137은 아까 자회사 중에 어디가 한다 그랬죠? 네, 리너스 테라퓨틱스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블라토가 OKM007 교모세포종인데요. 요게 좀 얘기가 더 RGN 요구 다음으로는 이 OKM007이 주목받고 있는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교모세포종,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산재정, 내재정, 뇌교정. 다 교모세포종이라 그러냐. 악성 뇌종양이고요. 산재 뇌교정도 아동들한테 나타나는 뇌종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모세포종은 악성 뇌종양인데요. 사망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것도 미국의 OMRF로부터 라이센스를 들여와가지고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오블라토는 지분 100%를 G3BNT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G3BNT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희귀질환을 지정돼. 희귀질환 올펀 드러그로 되면요. 우리 신약허가 신청 넣는 돈도 안 받습니다. 돈도 안 받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환자가 작아도 약 좀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발성 기존의 표준치료법으로 안 닿는 표준치료법은 방사선하고 테모달이라고 하죠. 테모졸로마이드를 병행으로 쓰는 게 지금 표준치료법인데요. 뭐 답도 없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도움도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OKM007 주사제 이제 알약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알약도 만들었는데요. 주사제를 해서 얘를 같이 하는 병용 투여하는 임상 이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은 총 60명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 2명은 모았습니다. 2명은 이미 투약이지, 투약. 네, 투여죠. 네, 제가 추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내 4명, 이제 60명에게 서서히 채우겠다 하는 거고요. 임상 1비상은요, 이건 단독 투여였습니다. 이건 단독. OKM007을 단독으로 했을 때 했더니, 상당히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재정, 내전, 내교정, 요거는 이제 애들, 어린애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사망한다 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뭐, 이런 별난, 이런 뇌에 관한 약에 대해서는 다 희귀의약품 받아서 이미 OKM007은 이쪽에 이미 1상을 마쳤기 때문에 뭐 특별히 1상 더 할 게 없었고 1, 2상 동시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미국의 애슐리 교수도 영입하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식시장에 얘기됐던 게 이 얘기입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그동안 할인 요인이 뭐냐면 대주주 유양 DNU입니다. 유양 DNU가 지금 상장 폐지됐나요? 사실 유양 DNU가 그 주가를 가지고 자튼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주시장에 막 좋지 않은 루머도 많았는데요. 유양 DNU 가지고 있는 지분이 올 봄에 그 코로나 사태 때 주가 폭락할 때 반대 매매 돼 버렸다. 주식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다음 유양 DNU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상장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대주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원석 대표는요, 그 지분을 한 3% 가지고 있었죠. 요거 정도 갖고 있는. 그래서 양원석 대표가 대주주 아닌 대주주, 실제로 대주주는 KB자산운용입니다. 그래서 KB자산운용이 참 이거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G3BNT가 올 봄에 2020년 봄에 이렇게 폭락할 때 요때거든요. 요때 이날 이제 유양 DNU 지분이 반대 매매 나갔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이날 나가고 이날 알려지니까 주가가 장중에 막 1,350원까지 빠졌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죠. 이 알려지면서 유양 DNU 지분이 날아가는 건 오히려 좀 긍정적인데요. 유양 DNU 때문에 항상 G3BNT가 좀 평가절하되었었는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막 방송했는데 낙폭을 막 줄였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KB자산운용이 지분을 더 늘렸어요. 8%까지. 올해 더 사버려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1대 주주는 KB자산운용인 상황인데요. 그러더니 쭉 회복. 즉 오히려 유양 DNU 지분이 날아가고 나니까 오히려 회사가 더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유양 DNU 주주분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대도 그 다음에 주가가 지지부진 이렇게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지금 확실한 대주주가 없어서 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요. 그겁니다. 그래서 양원석 대표가 이번에 지분을 팔았어요. 주당 3만 원 정도로 해서 359억에 팔았는데요. 이걸 그냥 주머니 챙기고 떠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베이사이드 B가 그 인수를 하면서 양원석 보유 지분도 인수하고 회사가 보인 자기 주식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450억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가 베이사이드 B가 됐는데요. 근데 전환사채에 투자를 하는 이 주체는요, 베이사이드 P가 아니고 베이사이드 P가 만든 사모펀드죠. 사모펀드가 만든 프로젝트 펀드가 인수를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펀드에 이 양원석 대표가 359억을 LP 후순위로 투자가 돼. 이 돈이 자기가 챙겨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마 그대로 있고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LP로 돈을 들여와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앞으로 G3BNT를 양원석 대표가 어떻게 상황이 좋아져 재인수를 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베이사이드 B가 이 회사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당연히 펀드가 공유를 하겠죠. 그럼 결국은 이번에 이 매각 후순위 출자 이거는요, 지금까지 대주주가 없던 상태를 대주주가 이제 확실히 생겼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 베이드 사이드 펀드가 사모펀드가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임상 3상의 RGN이 어라이즈 3를 지금 거의 마친 시점에서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다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900억 되잖아요. 900억 이상인데요. 이 9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뭔가 이 삼상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도, 우리가 베이사이드 펀드, 사모펀드라 그래도 프라이빗 에쿼티라 그러더라도요, 지금 만약에 삼상 결과가 뭔가 자신이 없다면 뭐 하려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대주주 지분을 이렇게 사고, 이렇게 주식도 사고 사모 시비도 투자를 한다 하는 거는요, 뭔가 나름 삼상 어라이즈 3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환사채, 최근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납입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신한금융투자, 요거는 베이사이드 P가 만드는 프로젝트 펀드가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환가가 워낙 높아서요, 이런 거는 주식 전환되면 아주 호재죠. 주식 전환되는 주식은 기껏해야 뭐 몇십만 주인데요, 재무구조는 엄청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 G3BNT라는 회사는 지금 벌어진 일, 그래서 이 대주주 지분을 뭐 매각했다 보도자가 그렇게 나가면서 뭐 대주주가 회사를 팔고 떠났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전혀 아니고, 이런 경우가요, 앞에 우리 테스나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테스나가 대주주가 테스나도 예전에 이런 딱 사례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가 예전에 대주주가 2019년 10월입니다. 19년 10월 여기군요. 요날 이제 알려졌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하는 말, 장중이익이 한 11% 빠졌어요.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대적으로 매각한 게 똑같이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고 여기 LP로 매각되면 LP로 투자를 한 거죠. 후순위로. 사실 테스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테스나는 기존에 최대 주주가 멀쩡히 최대 주주였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나 싶었지만, 어쨌거나 하면서 그게 알려지면서 다시 그 이전보다 더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진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업황에 경쟁자가 진입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다음에 밀렸는데요. 어쨌거나 사실이 알려지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건 저도 조금 의문이라 그랬잖아요.
뭐 기존의 최대 주주였는데 굳이. 근데 우리 지금은 다르죠. G3BNT는 오히려 좀 잘했다고 보는 게요. G3BNT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굉장히 좀 필요했다.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는요. 국민연금도 이 회사 지금 5% 주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바이오나 이런데 5% 잘 안 사죠. 국민연금도. KB자산운용도 지금 6%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나름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지금의 파이프라인 좋습니다. 그 다음에 RGN259는요. 새해 가장 기대되는 우리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되면요. 2021년에 임상 어라이즈 3의 탑9이 나오면요. 상당히 들썩거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총 한 7천억대 후반은요. 좀 싸다. 그래서 지금 굳이 비교를 한다면요. 매지온이 지금 신약 후보 신청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약 매지온 같은 주식이 시총 한 지금 1조 5천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지온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매지온도 이게 희귀 지금 의약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 RGN259는 안구건조증은 너무 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53억 달러에 거래된 적이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총 7천억대는 싸다. 매지온이 시총 1조 5천억이니까요. 이제 신약허가 신청 얘기가 서서히 나오면 일단 우리가 한 매지온의 시가총액처럼 한 1조 5천억 정도는 염두에 두고 좀 중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상대 비교를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은 참 힘듭니다. 개인 투자자의 힘든 영역인데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번 일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올해 새해 되면요 다시 또 주가가 회복하면서 또 신약에 대한 RGN259의 그 임상 3상 어라이즈 3에 대한 탑라인에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이 12월 31일인데, 네, 2000년 힘든 시간 아주 또 여러 기록이 세워졌는데요. 2021년에도 우리 애청자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주식 투자도 저와 함께 공부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